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쭉 진도가 나갔던 부분이 이제 어디냐면, 처음에 우리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전반적인, 형사소송법의 어휘도 했고, 그 다음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쭉 구성되어 있는지도 했고, 그리고 이게 끝난 뒤에는 우리 형사소송법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내용들, 뭐 재판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했죠, 그죠? 재판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재판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판결이라는 재판은 법원의 재판이고, 명령이라는 재판,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 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의 재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기소가 되면은 법원은 바로 유무죄를 심리하는 게 아니고, 검사의 기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이 다투기 위한 조건, 다툴 송자를 쓰는 거거든요. 기소할 때 소자는 하소연 할 때 소자예요. 검사의 하소연,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검사 피고인이 다투기 위한 조건을 구비했는지, 합해서 소송 조건 구비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했죠. 소송 조건이 불구비면 형식 재판으로 종결을 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되면 실체, 즉 유죄 무죄의 줄임말이라고 있죠. 유죄 무죄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유죄 무죄 판결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뒤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바로 법정에 들어가서 유무죄를 인정하는 그런 증거로 바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경찰학교 들어갈 때도 1차, 2차, 3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경찰학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빗대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증거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유죄를 때리기 위해서는, 그 유죄를 때릴 때 이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거도 그 자격,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증거 능력이라고 했는데,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일단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어야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혹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라고 한다면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된다. 자, 이것이 308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다.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차후에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자, 이런 것을 우리 소송법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 내용들은 우리 소송법 전반에 다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의 앞에 사전에 언급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적어도 용어 정도는 들어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옳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 진행을 했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것은 이제 수사편부터 나갔습니다. 수사편부터. 수사에 우리 처음에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죠? 수사의 의의를 공부했고, 그 다음 우리 공부했던 것이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니까 수사기관에 누가 있는지 검사, 사형관리 이네들을 잠깐 살펴봤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어떤 범죄의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검사는 그쪽 분야의 어떤 첨단 산업 분야에 관계된 어떤 범죄다. 그쪽 분야에 검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쪽 분야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제도화된 게 2007년입니다.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를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고, 이게 경찰 직구까지 통틀어 보면 한 B급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당할 피, 의의는 의심이요. 의심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피해자의 시기의 그리고 종기, 그 중에서 시기에 범죄 인지의 개념을 살펴봤죠.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라고 우리 판례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기관 개인이 이 범죄 맞다,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수사를 하면 그게 바로 인지된 거다. 인지에 따른 절차를 아직 그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인지되고 여기서부터 수사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게 판례 입장이라고 했고, 그런 뒤에 우리 공부했던 것이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봤는데요. 수사를 하기 위한 조건, 시작을 할 때 조건,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하냐,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가능성, 공소 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수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과정이 아니고 공판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수사를 실행할 때는요, 상당한 방법으로, 그 상당한 방법이 뭐냐? 신의 측하고 비례의 원칙 이야기했잖아요. 신의 측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함정수사였습니다.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르고 수사하는 이런 함정수사는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함정수사의 어떤 종류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다수는 함정수사가 기회 제공, 범위 유발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범위 유발만 함정사다, 이렇게 본다 했죠. 그 범위 유발형 함정사를 통해서 기소하면 이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종결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쭉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 유발행 함정사는 위법사니까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들을 쭉 봤습니다. 판례들. 우리 부축배기는 즉법이고 모래방 도우미는 위법하다라고 했고, 관련을 맺지 않은 유인자는 즉법이라 했고, 관련을 맺고 있는 유인자는 위법이다. 인지하고도 추가 범행 기회를 지켜보고 있다가 범행이 많이 늘어난 뒤에 이놈을 검거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즉법이다. 이런 이야기 쭉 했잖아요, 그죠? 함정사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도 쭉 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A급이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A급은 바로 이 놈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것을 했지? 했어. 그리고 이게 쭉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 총강주의 8주까지 가봐봐.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지금 매번 열심히 하라고. 몇 시간. 그 뒤에 우리 공부했던 것은 이제 또 있나? 또 있어요. 뭐냐면 자, 사이간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그 원인. 이걸 우리 수사의 단서라고 하잖아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수사기관의 어떤 체험이요? 불신검문, 변사책임시 이런 것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타인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 자,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갈 거죠, 우리. 시작했었나? 안 했지? 지난주에 뭐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빨리 끝났나? 그렇구나. 자, 오늘 그러면 원 없이 한번 해보자. 오늘 한 6시까지 한번. 그 내용을 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문제를 보셨잖아요. 그 범위까지 문제를, 그러니까 불신검문까지 문제를 여러분 보셨거든요. 그 문제를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요. 이 20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좀 버거워요. 이 범위까지는. 원래 고소까지 가야지 고소에서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수업을 4시간밖에 못 해가지고요. 문제를 20문제를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제 많은 원래 A급 영역에서 많이 다룬 내용의 문제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원래는 최소한 6시간 또는 7시간 정도 나간 진도를 가지고 우리 20문제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리해야만 여기 20문제 중에서 실제 시험에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4시간밖에 공부 안 하고 그 범위의 문제이다 보니까 실제 2문제 내지 3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한 1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볼게요. 해설해 보죠, 여러분. 난 지난주에 다 맞았어. 그러니까 해설 안 들어도 되지. 그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 이제 지나게 되면 망각도 하잖아요. 그 망각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을 제가 답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앞 뒤의 내용을 간단하게 또 정리도 해드리고 이제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우리 문제 해설 강의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에 다음 중 직무 질문, 불신검문과 관련해서 틀린 설명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1번에 경찰관은 질문을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질문을 위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앞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 더 좋죠. 이제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거요? 그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다. 또는 교통, 어떤 소통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에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하는 거죠. 응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응답 거부를 이유로 동행 요구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다음 답변 강요를 위해서 최소한의 유형적 행사는 허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변 강요는 일치 안 돼요, 여러분들.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공부할 건데 진술 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고지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고지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 고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 강요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적 행사는 허용된다. 틀려요. 이게 답이네요. 3번에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도 불신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불신검문 대상자를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물어봐요, 여러분들. 군데 물어보거든요. 이제 범죄를 범했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 또는 행해 치려가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자가 불신검문 대상자예요. 됐죠? 4번에 경찰관은 거동 수상자, 이제 거동, 행동이 수상한 자에 대해서 행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이런 일들이
그 우리 8주에 걸쳐서 딱 한 번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그게 내 인간미가 넘치지. 오답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오타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이 인간미가 그치 사람이 기계지고 인간이야 그지. 그 내가 오늘 인간미를 한번 딱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 분위기 뭐니? 정말 나 이거 싫다. 너희들 정말 싫다. 나 가을 많이 탄다네. 정말 이런 분위기 싫다. 그냥 가고 싶다. 그냥. 오늘 휴강 하자. 그러면 뭐 난리 난데 좋아가지고 정말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자, 너희들은 정말 합리적이지 못해. 엄청나게 비싼 수강료를 내고 왔어. 근데 휴강하면 되게 좋아한대. 수업 더 해준다 하면 싫어하고 빨리 맞춰주면 뭐 난리나? 이러냐 너희들도. 자 여기 행동이 수상한 자, 그동수상자예요. 행동수상자에 대해서 질문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흉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무엇에 대한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흉기만.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냐 이런 이제 견해가 대립해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일반 소지품도 조사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됐죠? 일단 법에는 흉기만 있죠. 교정직에 어떻게 시험에 출제됐다 했습니까? 여러분 기출로 복습을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안 하지. 이 멍청한 것들. 나 정말 멍청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지. 또라. 못 들었지? 똘똘이. 똘똘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아, 내가 족보라고 안 했나, 족보. 거기에서 이번 2차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너희들 풀었거든. 90 가까이가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한 70 정도로 나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문제를 의뢰할 때는 중요한 거 출제해 달라고 의뢰하지 않을까? 또 출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을 기본적으로 깔지 않을까? 그게 이제 국가의 어떤 국가적 시험이지.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미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되었겠지. 그 출제 내용이 어디 담겨 있겠니? 기출된 문제를 다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에 있겠지. 어떤 사람이 그 기출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 지가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나 이전에 출제됐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랑 똑같아. 그런 걸 전혀 웃기나 그게. 근데 넘어가면 뭐 난리 나겠네 너. 자, 전혀 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내도 결국은 최소 한 70 정도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미 그 족보를 사전에 볼 수 있다면, 그걸 많이 본다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 족보를 한번 본다 해가지고 또 그대로 기억에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해. 그리고 또 이제 기출 문제집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또 이제 볼륨도 있어야 되고, 풀다 보면은 중요한 내용은 많이 반복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강의를 듣더라도 조금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가 또 차이가 있더란 말이야. 아예 이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친구들은 논외로 하고 그건 논팽이니까. 근데 그나마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문의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도 합리적인 방법을, 좀 지능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 알려주면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옮기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물론 합격 못한다는 건 아닌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수험 효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 그 고민해봐라. 여러분들 한번 좀 지능적인 방법을. 각 과목들마다 뭐 특화된 방법이 또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 과목 쌤들이 따르는 그 지도하는 방법대로 가면 되지만 수성법은 뭐 내가 뭐 제일 잘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다음 2번 문제요.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에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력이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에 대한 활동이다. 그렇죠. 수사란 것의 개념은 옳은 지문으로 이렇게 간혹가다 출제가 되긴 해. 니언번에 법률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 우리 고소한 고발이요. 고소 고발. 자, 이것은 친고죄의 고소 적고발 사건의 고발은 우리 소추 조건, 수송 조건이에요. 우리 소추 조건, 수송 조건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다투기 위한 조건이요. 따라서 이 고소랑 고발은 기소할 때 그리고 법정에서 다툴 때 필요하지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없어서 수사는 가능하다. 단 고소나 고발이 후에라 차후라도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마치 이건 제가 어떻게 빗대어 이야기했습니까? 미승연자가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전에 뭐 우리 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다 했잖아요. 교복 입고 오빠 하면서 공부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 우리 수험 준비했잖아요. 왜? 나중에 성인이 될 거니까요. 그래 시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이 될 수 없다. 시험 볼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수험 준비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당장 수험 준비 못합니까 미승연자가? 왜 못해요? 나중에 승인이 될 거니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험 준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D급번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 사무에 대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기존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고발이 기존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소급하 이유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즉고발 사건이거든요.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D열번에 조세범 초법 제6조의 세무조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 조세범 초법 즉고발 사건이에요.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고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요청을 했죠. 아니 고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공소제기는 적법 유효가 되겠죠. 고발받아서 기소했으니까요.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는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미연번 부축배기가 나왔으면 두 번째 줄에 부축배기 나오면 맨 뒤로 가세요. 이름들 부축배기는 우리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으니까 직법이죠. 맨 뒤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3번 문제 함정수사에 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함정수사가 A급이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자, 1번에 부축배기 맨 뒤에 위법한 함정수사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인지하고도 맨 뒤로 가세요. 위법한 함정수사라 보기 어렵다. 맞죠?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느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뭔데요? 그게 기출문제집의 효용이에요. 효용이에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런 기출된 내용은 빠르게 한 70, 80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약간 기출된 내용이 아닌 것 같은 좀 생소한 것 같은 또는 기출되어도 좀 흐릿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바탕으로 고민을 좀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5과목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 시간은 이미 기출된 내용은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주고 그 시간을 확보해서 그걸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 3번에 유인자가 수사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맺지 않았네요. 맨 뒤로 가.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맺지 않았으니까요.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4번 노래방 도우미 맨 뒤로 가세요.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는 어렵다. 노래방 도우미는 범위를 유발시킨 것이었죠. 그죠? 따라서 위법한 함정사라고 보기 어렵다. 틀립니다. 위법한 함정사이죠. 그 다음 4번 문제. 함정사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관이 사숙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함정사는 범위 유발의 함정사는 위법하다. 옳은 지문이죠. 범위 유발의 함정사는 위법하다. 그 다음 2번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것 맞죠? 그죠? 이것을 오답을 건다면 무엇으로 바꿔요? 무죄 판결 이렇게 해요. 위 함정사라는 이런 논의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 판례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위 유발의 함정사를 통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무죄 판결로 종결해요. 우리나라는요 공소기각 판결을 종결하고 무죄 판결이 사실상은 더 좋겠죠. 이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것은 이게 무죄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물론 유죄라는 말도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합니다. 그 다음 3번에 이미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금거한 경우에 함정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라고 했네요. 기회를 주는 것,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이것은 뭔데? 함정사가 아니라고 하죠. 위법하다 했는데 틀립니다. 이거는 함정사가 아니고요. 따라서 적법합니다. 그 다음 4번에 부축배기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5번 불신검문상 동행 요구. 자 1번에 불신검문에 대해서 응답 거부하는 자 맨 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려요. 불교의 경우에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 경찰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 제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정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하지 않고
불신 검문을 했을 때 이게 즉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불신 검문하려는 것이 범죄에 관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 검문을 해도 즉법이다라고 했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3번에 동행을 한 경찰관은 당연히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의 신분, 장소, 목적,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야 된다는 건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야죠. 그 다음 4번 동행을 한 경찰관은 당연히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 자,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6시간까지는 머물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6시간까지는 머물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6시간까지 머물게 한다는 말이 구금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6번. 자, 함정사. 자, 기억번.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맨 뒤로 가세요. 관련을 맺지 않았으니까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한다. 어떻습니까? 관련을 맺지 않았다면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죠.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한다. 틀립니다. 그다음 미연번에 부축배기 맨 뒤로 가세요. 위법한 함정사에 의한 공세이다. 틀리죠. 부축배기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죠. 뭐 사실관계는 제가 지금 우리 문제 푸는 우리 기본 이론에서 다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우리 기본 이론 다 했던 거니까 그죠? 자, 이 부축배기는 즉법이다. 예, 기회 제공이었죠. 즉법이고. 디귿번 노래방 도우미요. 맨 뒤에 자 범위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노래방 도우미는 범위 유발의 감정사 위법하다 맞고요. 그다음 디열번에 인지하고도 많이 늘어난 뒤에 검거했다는 거죠. 위법하다거나 함정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자, 인지하고 추가 범행을 많이 지켜본 뒤에 늘어난 뒤에 범위를 검거한 것은 자 유위법한 것도 아니고요. 함정사에 해당한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옳은 지문이고요. 그다음 미연번에 무죄 판결 나왔네요. 무죄 판결 틀리죠. 뭐 공소기각 판결이죠. 그 다음 7번 함정사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위법한 함정사에 기한 공소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예, 옳은 지문이고요. 2번에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한다. 어때요? 맺지 않았으니까 즉법이죠. 틀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부축배기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맞고 인지하고도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맞죠. 그죠? 자, 8번 문제. 다음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부축배기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유인자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 맺지 않았으니까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맺지 않았으니까요. 옳은 지문이고. 위법한 함정사 무죄 판결 아니죠. 공소기각 판결. 그 다음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 공여자들에게 뇌물 공여 여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자 그러니까 제가요 이 친구에게 뇌물을 주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뇌물을 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뇌물인지 알고 받아먹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함정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뇌물 공여자에게 뇌물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 함정에 빠졌다는 이런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거죠. 받아주지 않은 것이고 뇌물수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것도 고려합니다. 뇌물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그러면 치자. 근데 너는 뇌물인 줄 알고 받아먹었지 않냐. 따라서 이런 것은 수사위원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인이 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이것은 뇌물수수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뇌물 공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너는 뇌물인 줄 알고 받아먹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사위원이 한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함정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뇌물수수의 책임을 이런 사정들이 면하게 하는 그런 사유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안이에요. 자, 9번에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피해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에 대해서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검장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의 제기는 어디에 한다고요? 고등검찰청의 검사장, 고검장에게 하는 거죠. 틀리고요. 그다음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 3번에 1회 공판기일 전까지라고 했는데요. 우리 전문사 자문위원회 어떤 설명이나 의견 진술요 또는 서면 제출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주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1회 공판기일 전까지라는 시간 제한을 주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출제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주어야 한다는데 이걸 뭐로 바꾼다고요?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면 틀리겠죠. 그 다음 4번 문제. 4번 지문이요. 검사는 공소의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문사 자문위원을 지정해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자, 한한다 있기 때문에 틀리죠.
우리 전문사 자문위원은요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됩니다. 근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다 하면 틀리죠. 10번에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사란 범죄 혐의를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적이 유지할 것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 활동이다. 맞죠? 친고죄나 세무공무 등의 고발이 있어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은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성립 요건도 아니고 수사의 조건도 아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위의 이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에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여러분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 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수험 준비 뭐 하려고 해요? 이와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고소,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행해졌다면 위법합니다. 자, 4번에 조세범처벌법 제6조 세무조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 발부받은 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서 고발을 했고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적법하다라는 거죠. 공소의 절차가 무효라 할 수는 없는 거다. 맞죠? 자, 11번에 함정수사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만을 틀리죠. 기회 제공은 아예 함정수사가 아니잖아요. 1번 틀리고요. 2번에 부축백의 맨 뒤에 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에 해당한다. 틀리죠. 적법이고요. 그 다음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될 수 있다. 틀립니다. 뭐 공소기각 판결이죠. 그 다음 4번에 공소기 절차가 그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에요. 우리 공소기각 판결 사유 한번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기초적인 내용 할 때 다 했던 거잖아요. 소송 조건이 불구비면 형식재판. 형식재판에는 4개가 있다 했죠. 4개. 말해보세요.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관할 위반 판결, 면소 판결. 그중에서 공소기각 결정 사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했죠? 치사 경범. 치사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보자 했죠. 치, 공소 취소. 사는 사망. 그 다음 경은 이 관할의 경합인데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 다음 범. 공소장에 기재가 된 사실은 진실한데 범죄가 들어가 있지 않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런 경우에 공소의 결정. 그 다음 공소의 판결은요. 제법 다중 고쳐. 많은 사람을 고쳐. 제법 다중 고쳐. 재판권이 없는 경우. 법. 이거죠.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공소 제기가 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면 공기판은 끝내요. 그 다음 제법. 그 다음 다는 뭔데요? 다. 이 다중 이런 건 나중에 할게요. 다중. 그 다음 고는 뭔데? 친고죄의 고소 취소. 그 다음 천은요. 반의사 불벌죄의 처벌 불이행 의사 표시.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이런 경우. 자, 관할 위반 판결 뭔데요? 말 그대로 관할 위반. 그 다음 면소 판결은 뭔데? 사시 폐지 확정. 사는 뭔데요? 사는 이거는 사면입니다. 사면. 나중에 이것도 할게요. 시는 뭔데? 시. 이건 했죠. 공소시효 완성. 사시 폐지. 형이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폐지. 그 다음 확정. 이미 콩밥 먹고 나온 거예요.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거예요.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이미 콩밥을 먹고 나왔는데 또 먹일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 면소 판결. 나중에 다 할 건데 일단 두 문자라도 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요. 여기는 공소의 절차가 그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에 수사관, 경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경관으로서 모든 수사 검사의 지를 받는다. 모든 수사의 검사의 지를 받는다. 옳죠? 사경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검사의 지를 받아 검사의 지를 받아서 범인 범죄 증거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 틀리죠? 일단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 진행해서 취득한 관계 서류와 물건은요 검사에게 직접 송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이것을 검토하고 지휘를 하면 이에 따르게끔 돼 있다고요. 됐죠? 이전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앞번에 우리 수사권 조정이 한번 논의됐을 때, 자 우리는 지휘를 받지 않고 거의 대부분 수사를 한다. 근데 우리 법 조문에는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수사 현실과 법 규범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 지휘를 받아라 말을 빼줬어요. 그러니까 사경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일단 독자로 수사를 개시 진행한다. 그리고 관계서류 점검물을 보내라. 보내면 이것을 검사가 검토할 것이고 지휘를 할 것이고 그러면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됐죠? 이게 지휘를 받아서 이 범인 범죄 증거 수사를 개시 진행하라 했기 때문에 틀리다. 3번에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 지휘가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맞죠? 그렇죠? 그 다음 4번에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 관계서류 점검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13번에 전문사 자문위원 개정용서법은 첨단 산업 분야 지적 재산권 주가서 전문사 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맞고, 그 다음 검사는 공소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직권 그리고 신청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지검장에게 이의제기. 틀리죠? 고검장이죠. 그 다음 14번에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에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절차이므로 무제한의 재량을 수사에는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를 개시할 때 실행할 때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를 수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다. 맞고, 2번에 수사 절차는 공판 절차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조건의 결여를 위하여 공소직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수사는 허용되지도 않는다.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공소직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공소를 제기해서 공판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3번의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는 허용되지만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고소의 가능성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가능성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친고죄나 세무공무 등의 고발이 있어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면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면 그 수사는 위법하다라고 했네요.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만 있다면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해도 됩니다. 위법하다. 틀리죠. 그 다음 15번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그죠? 공소기각 판결. 범위 위반의 감정사를 통해서 공소기각하면 공소기각 판결. 4번이죠. 그 다음 16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건. 자 1번에 우리 불신검문 대상자가 나오네. 그죠?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 또는 행해지려고 가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그 질문하는 것이 당행일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 된다고 인정될 때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틀리죠?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6시간까지는 머물게 할 수 있다. 신체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동행을 해가지고 갈 때요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고 했죠. 국가직 시험에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틀린 지문이었죠. 그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하거든요. 고시할 필요는 물론 없지만. 자, 17번 전문사 자문위원에 대한 설명. 자 1번에 기억번에 자, 기억번 옳은 거죠, 여러분. 옳은 거죠. 직권 신청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미연번에 구술 서면에 대한 의견 인술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했네요. 예, 틀리죠. 주어야 한다. 그다음 D급번에 취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 B열번에 지검장 틀립니다. 고검장에. 자, 18번에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불신검문은 수사를 시작하기 전 활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체포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공부할 건데요. 기소 이후에 원칙의 임의수사, 예외적인 수사인 강제수사, 그 강제수사의 대인적 사람에 대해서 하는 대인적 강제수사, 거기에 체포나 구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아직 시작하기 위한 원인인 수사의 단서, 이 불신검문, 이거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이미 수사로 넘어와서 예외적인 수사인 강제수사, 대인적 강제수사의 그 정도의 범죄 혐의가 벌써 여기 있어야만 불신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질문이겠죠. 예, 틀린 질문입니다.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 혐의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어떤 범죄 혐의만 있어도 불신검문이 가능하겠죠. 이번에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검문시 경찰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이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에요. 그죠? 2번이 틀리고요. 이제 3번은 경찰관 정지시킨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 불교, 질문을 위해서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검문자는 그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 4번에 이미 행해진 범죄,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고요. 그 다음 19번에 기억번, 경찰관은 불신검문에 대해서 응답 거부하는 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틀리고요. 거절할 수 있다. 예, 옳은 질문이네요. 6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틀립니다. 구금은 안 돼요. 그 다음 리얼번에 진술거부권 고지하여야 한다. 틀리죠.
행사는 할 수 있지만 고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진술겁건 고지는 수사 단계로 넘어와서 피의자부터 고지하는 거예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자, 20번이요. 다음 중 함정사에 관한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부축백이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라 보기는 어려운 거다. 예, 즉법이니까요. 옳은 지문이고. 인지하고도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라 보기 어렵다. 맞고. 3번에 맺지 않았으니까 맨 뒤에 위법한 함정사라 보기는 어렵다. 맺지 않았으니까요. 위법한 함정사라 보기는 어렵다. 맞고. 이제 4번에 노래방 도우미 위법한 함정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틀리죠? 위법한 함정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문제가 제가 앞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원래 한 6시간, 7시간 정도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4시간 정도밖에 수업을 나가지 못해서 일단은 고소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함정사에 관한 문제들이 좀 빠지고요. 불신검에 관한 문제가 조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고소가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함정사에 관한 우리가 봤던 지문들이 좀 많이 반복적으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지문 말고 차라리 다른 걸 내는 게 더 좋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그대로 제시를 해본 이유가 실제 시험이 중요한 거 나와요. 중요한 거. 이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계속 나왔던 것을 계속 보니까 아주 빠르게 이런 풀었던 느낌 있죠? 경험 있죠? 우리 지난주에 이런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집을 보면요. 똑같은 현상을 보게 돼요. 이보다 더 많은 반복된 지문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기출 문제집으로 복습만 한번 하면 이미 이 궤도에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아주 경쾌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렇게 좀 대비를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걸 한번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출제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알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나간 진도가 얼마 안 나간 것도 있지만 됐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충분히 진도로 나갈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갈 겁니다.